항상 저는 의문이 그거예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똘똘 뭉쳐서 선거를 해봤더니 결과가 그때 이후 총선 다 졌잖아요. 도대체 뭘 배우고 학습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똘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가 좋은데 정당은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도 집이 있고 부산에도 집이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충청도에 있고 그래야 정당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쳤더니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그 한 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패북 메시지를 올린 게 이제 사실 뭐 이제 언론 의료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뭐 이제 뭐 이러면서 사실 지금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는 이제 개별 이제 사과 계엄에 대한 사과는 끝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이 패북이 끝이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별도 메시지를 안 낸다고 해요. 안 할 것 같긴 했었어요. 저도 여기 그렇습니까? 정청래 대표도 100일 딱 됐을 때 안 하시고. 아니, 거기는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본다는 명분으로 안 한 건데 여기는 그런 명분도 아니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말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강성 보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행보를 본인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뭐 12월까지는 그 다독인다면서요. 뭐 원래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그다음에 이제 1월달부터는 조금 뭐 한다는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죠. 유연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은 갈짓자 행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탈 때 여리 갔다 할 때 너무 급변침하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진정성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대표로서 어떤 선거 전략상 어떤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게 쉽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는 게 참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보여줬던 발군의 실력은 있거든요. 아마 그때 언론에서도 상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실체가 있고 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재보궐에서 오히려 간절한 건 한동훈 대표 쪽일 것이다. 왜냐하면 원내에 없으니까 존재감이 좀 떨어지죠. 네, 많이 떨어지고 정말 한번 존재감 나타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온갖 방송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쫙 들고.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런 자세로 오히려 나오는 게 좋다. 당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서든 하겠다라는 어떤 열린 자세로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곳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쉬운 곳 절대 안 보내줍니다. 그렇죠. 누구 좋으라고요? 죽을랑 말랑한 험지를 주지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험지에 가서 거기서 당선돼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럼 진짜 실체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저는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선거에서 스스로 본인 선거를 뛰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뭐 당의 선거를 위해서 지원 요소를 가긴 했지만은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뭐 어디가 재보궐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곳도 있으니까 재보궐이 열린다고 한다면 본인은 어디든 가서든 나는 무슨 자세로도 어떻게든 성취해 오겠다, 성공해서 오겠다라는 자세로 진짜 한다면 안 주기도 애매하거든요.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아니 이렇게 당이 어찌 보면 핵심 전략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산이 이렇게 띄워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막어? 그럼 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아까 뭐 송 변호사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마지못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받아서 가면 되거든요. 일단 그렇죠. 기회라도 받는 게 중요하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자세로 이제 한다고 한다면 뭐 이제 아직 남은 한 6개월 동안 저는 뭐 또 다음 재보궐에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는 저는 좀 하여튼 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는 저 같은 이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쉽다,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의문이 그거예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저는 언제부터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많이 들었냐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였어요. 윤석열 정부에 똘똘 뭉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여기 와서 다 인증사진 찍고 가. 인증사진 다 찍어가지고 다 보내.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 뭐 하지 못해서 갔었어요. 막 그냥 지역에 있는 뭐 당협위원장도 가가지고 가가지고 막 찍고 보냈는데 그때도 우리가 똘똘 뭉치면 된다 했거든요. 똘똘 뭉쳐서 어떻게 됐어요? 완패했죠.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똘똘 뭉쳐서 선거를 해봤더니 결과가 그때 이후 총선 그다음에 다
졌잖아요. 그쵸. 도대체 뭘 배우고 학습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똘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가 좋은데 정당은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사실 서울에도 집이 있고 부산에도 집이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그래야 정당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쳤더니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그 한 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당 소유잖아요, 그거. 거기 비싼데. 그러니까 성공한 투자야, 그거. 그런 물리적인 한 채만 존재하지 지금 국민의 마음 속에서 어딘가에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지금 돌아봐야 될 맞아요. 시점입니다. 냉정하게. 네, 진짜로. 근데 이제 사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1시 반인가요? 뭐 이제 그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개헌 관련해서 여러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뭐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도 뭐 내용은 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추론컨대 계엄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반성, 책임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쨌든 그 주요한 현역 정치인이니까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시점에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장소죠. 장소의 정치학을 어떻게 보면은 유감없이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국회 도서관 쪽 그 좁은 문이 본인이 그 계엄의 밤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국회 경비대의 저지를 뚫고 들어간 곳이잖아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도 2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같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공세를 펼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장소의 정치학의 측면에서는 저는 기자회견 장소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넘어간 담 밑에만 이렇게 딱 이렇게 놔뒀잖아요. 넘어간 장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숨어있던 그 숲 이렇게 걷어놓고 여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통과했던 자리 이렇게 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오히려 본인의 공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시에 같이 표결 해제 표결에 같이 동참해줬던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공도 돌리고 같이 오히려 어떤 그 같이 그 당시에 이러한 고민과 행동을 해줬던 동료 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어떤 공을 돌리는 메시지가 됐으면 그럼 좋겠네요. 조금 더 좋겠다. 장동혁 대표 그때 표결 해제에 참여했었습니다. 정무 감각이 탁월하시네. 아직 1시 반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세요. 좋은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 축켜 세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11시가 다 됐는데 이 주제는 짧게라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의원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뭐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영장 청구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특검의 부실한 수사 뭐 이런 것까지 좀 맥이 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저도 이제 소명 그 사유가 기각 사유가 되게 궁금하게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건 야 이런 걸 왜 영장 청구하니?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뭐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소명 자체가 안 되고 야 이거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럼 도대체 특검에서는 PPT가 몇백 장이고 뭐 이거 청구서가 몇백 장이고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실려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저는 정치적으로 비판은 받을 수 있죠. 추경호 당시 의원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은 뭐 개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은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특히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거 엄격하게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자체가 기각이 됐다는 것은 법원을 탓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청구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그걸 아셔야죠. 저는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조리돌림 하려고 지금 이미 각을 잡고 있는데
사법부를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법원은 가지고 들어오는 증거와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정치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특검을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국민들이 준 세금으로 이따위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엉성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있었다. 이건 특검을 저는 뭐라고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언급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좀 안 그래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지금 엄청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뭐 이제 관측도 나와요. 그럴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법에 보면은 무슨 내란 전담 영장 판사 그런 것까지 둔다고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원이 영장 자판기 노릇을 해달라. 라고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것은 다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기화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겁박을 점점 더 심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근본 목적이 12.3 비상계엄과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처벌하려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사법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고 12.3 비상계엄은 그걸 위해서 내세우는 명분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이 본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것도 내년 2월이면 지금 법관 정기 인사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절차가 중단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법인카드 사건 공판 준비기일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판 기일만 안 잡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헌법 84조의 소추의 의미를 가지고 이걸 기소만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기소, 공판 준비기일, 공판 기일 중에 가운데 있는 공판 준비기일만 쏙 빼서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는 거는 법원의 입장은 헌법 84조의 소추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권한의 행사를 자제해서 공판기일을 열지 않을 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내년 2월에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언제든지 그 개별 법관의 소신에 따라서는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정권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년 2월에 그런 판사가 배치되지 못하게 하도록 겁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아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발상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벌이고 있는 행위들의 진정한 목적은 계엄 관련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려는 것에 있다. 이걸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 두 분 모셔서 얘기하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이게 법적 지식에 대한 수준. 저는 뭐지 막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추성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대대적인 반격 공세에 나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지도부들의 멘트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좀 국민의힘한테 좀 어떻게 호재라면 호재일 텐데, 이게 좀 어떻게 좀 관측하십니까? 나름 호재이긴 하죠. 위원장단 해산 심판으로 갈 뻔했죠. 그렇죠. 예, 그게 되지는 않겠지만 뭐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그렇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기각이 돼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민주당이 위원장당 심판 제청 안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내란 특검 다음에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고 그 결과가 중요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6월까지 선거 때 가면 그렇죠. 끌고 가면 돼요.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제 청구하냐. 그냥 너무 일찍 청구해 버리면 한 뭐 헌재에서도 이거 한 100일 안에 다 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버린다고 하면 네. 뭐야 이건 또 이렇게 그렇죠.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시기를 조율해서 아마 청구를 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뭐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 이후의 방향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걸 또 그냥 모티브 삼아가지고 네. 우리 더욱더 똘똘 뭉쳐야 됩니다. 네. 이러면 똘똘한 한 채 또 나오면 이제 똘똘한 정당으로 가버리면 네. 참 똘똘하지가 않아진다. 저 그 말씀 드리고 네. 싶어요. 저도 변호사지만 네. 국민의힘에 참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정치의 다양한 평면 중에 자꾸 사법의 평면에만 갇히려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래도 부당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더군다나 그 12.3 비상겸 만 1년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저는 그분의 정치적 책무, 역사적 책무는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고 또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해제 표결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랬으면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는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책무 그리고 역사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면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적인 평면만 보고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마치 잘했다는 듯이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더 멀어질 겁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더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사과드리고 겸손을 보여야 민심이 돌아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끝부분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때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 띄워주는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적극 건의해 보시죠.